법을 몰랐다고요? 법을 잘못 알았다고요? 법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시간 법 읽어드립니다. 네. 자, 겨울은 당연히 추워야 하고 눈도 좀 와줘야 하고 그래야 농사도 잘 되고 이런 얘기를 아내한테 했더니 아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자기 추워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래도 겨울은 겨울다워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야 이제 병충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추워서 눈과 얼음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는군요. 임 변호사는 이 추위에 하이힐 신고 다니는 체질인가요? 아니면 저도 20대 초반에는요. 네. 추워도 막 구두 높은 거 신었어요. 좀 다리 좀 더 길어 보이면 좋겠고. 얼음판이어도 얼음판이어도 그리고 아무리 추워도 스타일이 중요한. 스타일이 중요했는데 요즘 안 그래요. 저 오늘도 굉장히 에스키모 같은 흰 털옷 큰 거 입고 왔습니다. 그럼 하이힐 안 되죠, 안 되죠. 네. 아 근데 저는 네. 40대 중반 물론 이제 네. 형님도 계시지만 네. 예전에 비해서 균형 감각이 떨어져요? 떨어져요. 미끄러질 때 예전엔 딱 하면 이게 자리 잡았는데 네. 요새는 싹 하면 그냥 그냥 넘어지는 거야. 아, 진짜 이 주머니에 손 넣지 않는 네네. 거 그리고 핸드폰 보면서 걷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핸드폰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사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넘어지기도 네. 하고. 예. 이제 눈길, 빗길에는 이제 이런 미끄럼 사고가 간혹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쇼핑몰 들어갔다가 넘어진 경우는 혹시 없어요? 거기가 이제 반질반질하고 맞아요. 어디는 그냥 진짜 이 뭐 유리알처럼 닦아놓은 데가 있잖아요. 반짝반짝 네. 빛나게. 그렇죠. 아, 실제로 이렇게 뭐 음식점이라던가 쇼핑몰 이런 데서 네. 다치거나 미끄러지거나 부딪혀서 소송까지 가는 사례들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지금 얘기하셨는데 음식점에서 만약에 미끄러짐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오호. 다치면 이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실 텐데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사연이 바로 식당에서 벌어진 낙상 사고 얘기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먼저 꽁트부터 갑니다. 출발. 아들 밥 먹어. 방학이라고 너무 많이 잔다. 엄마 오늘은 무슨 반찬? 우리 아들 좋아하는 개구리 반찬 소시지지. 에이 또, 엄마 소시지도 하루 이틀이지. 아빠 요즘 버는 게 좀 시원찮아? 그래 아들 미안하다. 요즘 좀 시험찮아. 야 요즘에 그냥 아빠 힘드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 아버지는? 아버님 나와서 식사하세요. 며느라는 형이 제 입맛이 없다. 네 집이냐 저 먹어라. 그리고 며느라가 난 참고로 저기 소시지 싫어한다 잔소리 하는 건 아니고. 아이고 그럼 아버님 점심에 나가서 먹을까요? 와 엄마 난 갈비. 갈비는 할아버지 드시기 좀 힘들어. 우리 다른 거 먹자. Wait a minute. 갈비 얘기를 하니까 급 입맛이 도는군. 아가 내 갈비 먹을 이는 아직 살아있다. 아우 아쉽네. 난 좀 약속이 있어서 당신이 좀 모시고 다녀와. 부탁할게. 자 소갈비 4인분 시키셨죠? 어르신은 좀 잘게 잘라 드세요. 에이 이게 이 사람아 이게 치아 좀 이거 봐라. 내 치아가 이제 20대야. 그나저나 저 화장실 어디죠? 어르신 저 우측으로 돌아가시면 있습니다. 할부지 많이 먹으려고 비우는 거지? 같이 가자 할부지. 그래. 야 이거 민기 할아버지 죽네. 어머 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일어나실 수 있어요? 아유 못 일어나. 나 이거 아유 다리 팔 부러진 것 같아. 아유 괜찮으세요 어르신? 아니 바닥을 이렇게 미끄럽게 반짝반짝 닦아놓으면 어떡해요? 아니 그럴 리가요. 야 이거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아닌데 여기 엄청 미끄러운데 아저씨 손해배상 하셔야겠어요. 손해배상? 아니 제가 일부러 오는 것도 아닌데. 아니 그러면 저기 치료비 좀 드릴게요. 치료비만요? 위자료도 내야죠. 2천만 원 내십시오. 예? 어르신 2천만 원이요? 말도 안 됩니다. 아이고. 크게 다치신 것도 아닌데. 할 수 없네 뭐. 아저씨 법적으로 하실래요? 아이고 나중에. 아이고. 이거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가 다치면 이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 상황이 좀 애매합니다. 가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거 실제 사건입니까? 작년 11월에 네. 그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라는 분이 아프니까 사장이다 올린 글입니다. 그 계단에서 넘어진 손님이 다쳐서 이제 일을 못했고 향후 후유증이 있을지 모른다면서 합의금을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합의금 얼마요? 그 손님 B 씨가 요구한 합의금이 당시에 3천만 원. 그래서 A 씨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가게 입구 계단에 네. 그 미끄럼 방지 철판이 있었고 네. B 씨가 여기에 신발이 끼는 바람에 아이고. 넘어져서 골절을 입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아니 그럼 그 음식점 계단에서 그동안 그런 사고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A 씨 주장은 하루에 뭐 50명에서 100명 정도 손님이 왔다 갔다 네. 했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손님이 이제 다친 건 죄송스럽긴 한데 네. 지금 3천만 원은 좀 너무 말이 많아. 안 된다. 맞아요. 네. 그래서 커뮤니티에 이제 조언을 구하는 글이었어요. 참고로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아마 그걸 이분이 안 드러났던 그런 모양이에요.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이 3천만 원이라는 이 합의금 금액은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크긴 한데 이 어쨌든 다친 분 입장에서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많이 다친 상황이니까 네. 응급 조치부터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이제 크게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음식점이랑 이 피해자 가운데 합의를 하라. 잘 얘기해 보고 적절하게 정하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서 배상을 받는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가장 힘든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필요한 부분이 결국 소송을 통해서 이런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방안, 이렇게 3가지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임 변호사가 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자, 이 중에 이제 영업배상 책임보험, 이 자영업자가 아니면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일종의 자동차 보험 같은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이제 자동차는 사실 운전 중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이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경제활동 중의 사고로 남에게 신체장애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 법률상 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을 때 그 손해를 담보하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사고가 났거나 뭐 시설물 고장, 하자로 사고가 나면은 손해배상 책임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계단에 미끄럼 이 방지를 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렇죠. 업주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식당 책임이라고 무조건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손님이 정말 재수 없는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식당 입장에서도 운이 없었던 거죠. 네. 이런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을까, 내지는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이런 경우에도 식당 측의 책임이 또 아예 없다고 또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전점검 같은 것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은요, 네. 대부분 이런 점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차적으로 책임이 점주에게 있다고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뭐 업소의 유리문이라던가 아니면 옥외 간판 등의 시설, 뭐 전기나 가스 이런 부분들, 특히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을 평소에 어떻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서 조치를 두었는가가 사실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거나 식당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의 책임이 크다, 이제 그 말씀이시고, 합의를 이제 한다면은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만 원 너무 크거든요. 보통 상해를 입으면 어느 정도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까? 그러니까 합의라는 말 뜻을 보면은 네. 결국 당사자 간에 정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하기 나름입니다. 누구는 이미지가 이런 없군요. 그렇죠. 누구는 이런 상황에서 5천만 원을 준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100만 원도 못 주겠다 할 수 있는 거라, 결국 뭐 나이나 직업, 상해 정도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합의가 어렵고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손해사정인에게 도움을 구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손해사정인이라는 건 금융감독원에서 지도 감독하는 그런 자격사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손해 산정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우리 사안 같은 경우 지금 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정말 소송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소송으로 간다고 해서 음식점 주인에게 과실 100%다 인정해서 100%다 지급하라고 나오지 않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피해자의 본인 과실도 한 30% 내외로 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랑 비슷한 경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때문에 우리 사안에서도 이 3천만 원이라는 합의금을 다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자, 여기 이 상황에서는 사실 이 음식점 주인이 합의를 하려고 하니까 다행인데 네네. 반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째라는 주인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우리 잘못 아니야. 손님 실수로 넘어졌잖아요. 이렇게 우기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이럴 땐 또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맛있게 밥 먹으러 갔는데 뭔가 안전상의 화자가 있어서 크게 다쳤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잖아요. 네. 이럴 땐 사실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넘어지거나 다쳤는지 CCTV 같은 것들이 지금 있다면은 그거 좀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주인이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에 뭐 신고를 통해서 확보를 한다거나 한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
하고 또 중요한 게 목격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목격자들에게 이 사건 상황에 대해서 진술서를 받아둔다거나 또는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놓는다고.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이 영업장 주인과 했던 대화 내역들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 이 미끄럼 얘기하면 가장 많이 일상생활에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이 목욕탕 가면은 그렇죠. 물기가 있으니까. 네, 이 사고가 네. 굉장히 많은데 네.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2년에 한 남성이 남탕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전치 9개월, 대단히 큰 팔 골절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끄러진 위치를 보니까 이제 수시로 이제 비눗물이 흐르고 탕에서도 따뜻한 물이 이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배수로였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지금 아무래도 좀 위치가 좀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네. 업주 책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나는 목욕탕이라는 특성이 있잖아. 목욕탕은 항상 미끄럽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만 기리 씨의 말이 맞습니다. 맞아요. 나는 목욕탕은 절대 네. 안 할 거야. 여탕 그 배수로에는 그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었대요. 근데 남탕에는 이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해서 네. 목욕탕 업주 측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목욕탕이고 어디고 그냥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네. 넘어지면은 저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걸 문구를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다 적어놓는구나. 그렇죠. 조심하기 위해서. 예. 자 아무튼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는 거는 이제 민사가 아니라 형사상 혐의 아니에요? 그렇죠. 형사상 어떤 범죄 네. 혐의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네. 뜻인 거죠. 업무상 과실,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도 2천만 원이하네. 그렇죠. 3천만 원 너무 셌네. 그러니까 목욕탕의 배수로라는 부분을 보면은 항상 비누, 샴푸 이런 부분들이 섞인 미끄러운 물이 또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탕에는 이 미끄럼 방지 조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험하다는 것을 업주도 인지하고 있었다. 이 부분이 근거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욕탕 업주가 다시 한번 항소를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 결국 이런 영업장을 운영할 때는 그 영업장 본연의 역할, 그러니까 목욕탕은 깨끗한 목욕 환경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네, 네. 안전하게 시설을 관리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이것이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중요한 부분은 이건 형사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이것은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니까 벌금이 나온 거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또 다른 민사로 따로 개념이에요. 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처벌대로, 민사 배상은 아이고. 배상대로 또 갈 수 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심을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렇게 큰 피해를 업주 입장에서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주도 물론 이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겠지만 고객의 안전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먼저였으면 좋겠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다치면은 배상 받는 거는 그렇죠. 차후 문제고 네. 내 몸이 먼저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좀 조심조심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법이 걸드립니다는요 식당에 생긴 골절 사고를 좀 살펴봤는데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죠, 기리 씨. 네, 심플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업장 안전사고 방지 위한 정기 점검은 필수. 네, 여러분 그리고 만약을 위해 배상 책임 보험은 꼭 가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요즘 크고 작은 사고로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주 작은 문제라도 그냥 넘기지 말고 바로바로 조치를 그때그때 취했으면 좋겠고요. 그러자면 법적으로 잘 알아둬야 할 것도 많습니다.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법들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대리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